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어닝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역대급 실적. 뭐 이미 이건 예상을 했지만 보고도 정말 대단한, 정말 미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오늘 이걸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며칠 계속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며칠간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부가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인베스팅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건 레귤레터리 크레딧이 살짝 줄었다라는 점. 아마 이런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동 사항들 때문에 좀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추세를 봐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게 더 늘을 거라는 그 장기적으로는, 물론 먼 미래에는 줄을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친환경으로 갈 거니까. 그렇지만 아직 주변 회사들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SUV나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번 분기엔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올해는 수익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줄어서. 그렇지만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 레비뉴도 엄청 올랐죠. 근데 여기 보면 998%나 증가한 넷 인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류 언론들도 입이 싹 다물어졌습니다. 이제 뭐 레귤레토리 크레딧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넷 인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차 한 대를 팔아서 마진을 보면은 이제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데 누가 전기차를 팔아서 이득이 안 난다는 건 기존 회사들이겠죠. 테슬라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다 이제 아직 보조금 정책들이 좀 남아있죠. 이러니 참 이 테슬라의 무서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지금 보조금이 없으면은 참 상상하기 힘든데 얘는 보조금이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보조금까지 떠안을 수 있는, 갭 기준으로 인컴이 이제 빌리언을 넘은 겁니다. 1빌리언을 넘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래서 이제 갭 기준으로는 이제 쉐어당 이제 1불, 넌갭으로는 1.45죠. 이것도 대단하지만 자, 1빌리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제 경쟁 회사들을 좀 보죠.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아직 GM이나 포드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를 가져왔는데 넷 인컴이 3빌리언입니다. 물론 이제 동등 비교하긴 힘들죠. 왜냐하면 같은 분기를 비교해야지 이게 전 분기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제 테슬라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 대비 이제 넷 인컴이 슬슬슬슬 턱 밑까지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포드는 어떨까요? 포드도 1분기를 보면은 지금 넷 인컴이 한 3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차량 판매량이 니네 1분기에 뭐 몇십만 대 안 팔잖아. 우리는 몇백만 대 파는데. 근데 돈은 이제 슬슬슬슬. 그리고 GM은 아마 높은 확률로, 보통 이제 여름에 더 세일이 더 많아지니까 뒤로 갈수록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트렌드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유독 심하게 그걸 증폭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포드는 칩 쇼리지 때문에, 그 테슬라가 칩 쇼리지를 어떻게 넘는지도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포드는 이번에 칩 쇼리지를 굉장히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넷 인컴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1분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슬슬 테슬라랑 전기차만 팔아가지고 기존 내연기관들과 이제 슬슬 어깨를 좀 비스무리 쫓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요때에 비해서는 진짜 작년만 하더라도 뭐 100 밀리언, 300 밀리언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0 밀리언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내연기관 회사들의 순이익을 슬슬 이제 바라보는 수준까지 됐다.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성장성과 발전성, 그 기술력, 이제 테슬라는 정말 장난이 아닌 회사입니다. 전 장부만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지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GM과 포드가 이제 보인다. 이제 미국 내에서 당당히 수익으로 잘 낼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장부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임페어먼트가 고작 23 밀리언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는데 역시나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주류 언론들이,
깔려고 하는 레귤레토리 크레딧과 이 비트코인 임페어먼트는 현재 테슬라가 이번에 벌어들인 넷인컴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거의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실증적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좋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걸 실제로 보니까 정말 미친 회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다른 회사들과 달리 칩을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칩을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그 용도로만 이제 받아서 그게 이제 칩이 안 나오면 차가 완성이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리라이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반도체라는 게 얼마든지 사실 그 내부 구조나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든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도 있죠. 그걸 썼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종류가 참 많고 사실은 조금만 그 내부 프로그래밍을 조작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내연기관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냥 받아서 넣기만 하더라도 조립만 잘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이런 데서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분명히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매니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게 이번에 GM입니다. 물론 테슬라만큼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건 아니지만 뭐 몇 개 없어도 되는 건 뺀다라든지 잘 이렇게 유용성 있게 해서 GM은 어찌어찌 넘어가고 있죠. 포드는 아주 제대로 맞았고요.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걸 다시 쓰는 거죠. 원래 테슬라가 부품만 받아오고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만들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펌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넓혀서 남아있는 구현할 수 있는 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리라이트해서 자기 용도에 맞게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쇼리지는 크게 테슬라한테 다시 한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고 이렇게 되면 연말에 물론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이제 배터리죠. 그 얘기도 좀 자세히 할 거지만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폭발적 성장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런 어닝콜 리포트에서도 뭐 얘기를 했고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미친 회사입니다. 연 지금 50% 혹은 더 빨리 그보다 더 많이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큰 기업이 존재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참 대량 생산이 힘든데 연 진짜 50%, 80%, 100% 그 기본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볼륨을 이제 아예 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이거 갖고도 주류 언론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고속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50%라고. 근데 지금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차를 찍는데도 성공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계속 얘기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뒤 다 지금 찍는데 성공하게 됐고, 이제 배터리 빼고는 거의 다 준비가 돼서 이런 폭발적인 잠재력, 성장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런 회사는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기술력과 이런 생산성까지 보유한 회사가 있나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A2G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마 저의 오랜 팬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배터리 게임이다. 배터리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지금 뭐 장부상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고 뭐 100%, 200% 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밝고 연말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지금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 잘 팔 테고 뭐 내연기관 회사들이야 2023년에 온다는데 그때까지 이런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과연 테슬라와 대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뭐 주식은 참 그 10만의 영역이지만 지금 실적과 포텐셜은 너무 좋아서 연말에 뭐 과거에 그런 $1,000 이상이 예측하는 것도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지극히 생각이고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런 고속 성장을 정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싶습니다. 또 이제 공장 얘기들 지금 미국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사실 공장 업데이트 보면 다 수요가 무지막지합니다. 독일도 유럽도 수요가 그대로다. 미국도 미쳤다. 그리고 미국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Primary Vehicle Export Hub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미친 증산을 하더라도 수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할 물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한국에 차를 어떻게 보낼지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근데 워낙에 지금 워낙 잘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확실히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런 좀 우려들, 그러니까 뭐 수요가 줄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프로덕션이나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산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남으면 이제 수출하면 되니까 여튼 전반적으로 수요는 강하고 생산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증산하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다시 한번 텍사스 공장, 어스틴 공장은 돈다. 이미 그리고 파트를 생산하고 있다. 물론 공장 지으면서요. 그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예, 테슬라의 주 특기죠.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으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도 이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부족을 하죠. 지금 처음으로 finally exceeds cost of revenue.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만으로도 지금 수익이 이제 엄청난 매출과 지금 장부를 봐도 솔라나 지금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디플로이먼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메가팩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다. 이게 올해도 아니고 내년치까지 지금 이런 생산 속도라면 내년치까지 다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지금 배터리를 갖다 주면은 그냥 바로 팔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테슬라를 주요 파트너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엄청 소모해줄 회사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겠죠. 이익률 보십시오. 배터리가 비싸다 그러는데 어떻게 수익을 30% 가까이 남기는지. GM의 대충 2020년에 그런 그로스 마진을 보면, 프로핏 마진 보면 한 16.8% 정도 나오는데, 아니 내연기관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차만 지금 마진이 좀 미쳤죠. 앞으로도 계속 찍어낼 거고 생산성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역시 마진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조금이 정말 다시 한번 무색하게 하는 테슬라의 성과입니다. 자, 이제 4680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원래 배터리가 전 제일 궁금하죠. 제 특성상. 근데 일론 머스크가 참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근데 한 90%는 거의 다 됐는데 이 10%가 좀 버틀렉이다. 양산에 있어서. 근데 요것만 엔지니어링 튜닝이 가능하다 하면은 금방 해결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10%가 전부다. 원래 대부분 다 쉽게 완료하다가 그 남은 마지막을 완료를 못해서 양산이 잘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또 여기다 집중 포화를 날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계속해서 그런 비판을 이겨내고 계속 엄청난 생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 90%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루머가 흘러나왔던 게 어느 정도는 맞은 거죠. 그냥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대량 생산에는 못 간, 그러니까 그 제가 말했던 그 스트레시홀드, 그 어딘가에 지금 묶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지금 파일럿 라인으로 돌리는 게 10기가와트입니다. 웬만한 배터리 공장 사이즈를 능가합니다. 이분들은 좀 클래스가 다르죠. 남들은 한 1기가, 한 몇 메가 이렇게 테스트할 텐데 지금 카토로드에 있는,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 작년에 다 얘기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배터리 그런 공장 사이즈를 엄청 크게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생산 라인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부피도 줄이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주차장 개조해서 확장된 공장에서 무려 10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이런 미친 기술력과 생산성.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기도 바쁘고 지금 메가팩 만들기도 바쁘고 이 장부에 보면은 뭐 거의 정신없죠. 앞으로도 이거는 확보된 수요인데다가 본인들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산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타 다른 스타트업과는 완전히 게임이 다르고, 이게 다 터지는 순간은 아마 그쵸, 뭐 주식은 거의 저 세상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행복해로긴 한데 배터리가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 테슬라의 수요는 지금 견고하고 다른 부분들이, 지금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다 완성형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자율주행 측면이나 물론 그것도 리딩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만이라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철옹성을 이번에는 완전히 확고히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변이 견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빨리 이걸 견제를 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젠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미 트럭이 내년으로 미뤄졌죠.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안 나오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에너지 덴시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4680 배터리 없이는 세미는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대량으로 나와야지 세미가 될 텐데, 이게 또 미뤄졌죠. 이거는 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좀 사이버 트럭에 대한 힌트? 물론 사이버 트럭도 4680 배터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래 텍사스에 생산될 공장에 이제 모델 Y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렵죠. 4680 배터리가 지금 애매한 조금 힘든 그 마지막 10%. 그래서 지금 백업 플랜으로 2170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모델 Y가 생산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러면은 1밀리언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돌린대지 않습니까? 워스틴 공장을. 그리고 기존 공장에서 분명히 3분기에는 20만 대 넘게 생산할 테고, 그리고 30만 대 가까이 가면서 모델 Y의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이 조금만 돌아준다 그러면은 100만 대 찍죠.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제 슬슬 보입니다. 3분기에는 거의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또 4680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과 대량 생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 건데, 만약에 그 볼륨 프로덕션이 안 되고 로우 볼륨으로 하게 된다라면 사이버 트럭은 한 대당 1밀리언이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정말 중요한 거고, 세미는 당연히 4680이지만 테슬라가 지금 계속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스트럭처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스를 계속 줄이는, 그래서 팩단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작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어찌어찌 해서 2170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 트럭이 사실 경계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4680이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이제 4680에서, 그러니까 비관적인 비판을 모두 수용한다면, 왜냐면 이 10%가 그게 양산하는데 다야, 뭐 90% 왔다 그래도 얼마든지 마지막 1, 2%가 안 돼서 양산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다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슬라가 밝혔듯이 그 백업 플랜을 사이버 트럭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새로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지금 팩단에서 굉장히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튼 테슬라도 다 대비는 계속 한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런 기술력으로 엄청난 생산성, 발전성 이런 거를 보여준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가면 결국은 200만 대 소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각 공장마다 50만 대니까 이런 식의 성장이라면 못해도 내년에 100만 대 중후반, 그리고 희망회로를 200만 대까지 계속 내년까지는. 그리고 견제할 회사가 없죠. 내연기관 회사도 2023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속 성장이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스타트업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CEO가 직접 나서서 매번 실적 때마다 이걸 디펜스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가 좀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제는 안타깝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어닝콜에 일일이 그런 답변하는 것은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서서 것보다,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할 일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도 있고, 하여튼 자신감? 이제는 궤도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약점들이 조금 보이지만, 그리고 이 FSD에 대한 약점도 조금은 있지만, 지금 테슬라만큼 FSD 이런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회사가 없죠.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소비자들과 가깝게 하는 회사, 이거 역시 없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반신반의하지만, 확실한 건 업계 1위는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이건 리딩하는 업체는 확실합니다.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배터리면 배터리. 그러게요. 저 4680 배터리가 정말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
이거 배터리 업체들 정말 곡소리 날 것 같은데 그게 썩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장이야 지금 다 만들면 받아준다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밝히고는 있지만, 아니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납품해야 되는 업체가 자기랑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그건 별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계속 이런 폭발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서 좀 배터리 업체들을 파트너로 좀 가져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워낙 배터리에 강하니까. 오늘 내용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이제는 어마무시한 규모와 성장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안정성까지, 그러면서 내연기관도 이제 슬슬 어깨너머로 보여주는, 우리가 너무 그런 딜리버리 대수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실제 돈을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졌었는데, 장난이 아니다 이젠 정말 장난이 아닌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는 아직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좀 제가 살짝 틀렸죠. 이거를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참 원래 HD맵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좀 혼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빌아이가 HD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맵을 쓰는데 모빌아이가 하는 건 AV맵, 이게 이제 로컬 다이나믹, 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만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왜냐면 HD맵을 다 갖고 가게 되면 힘듭니다. 그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홀드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지. 이건 전혀 모빌아이도 밝혔듯이 HD맵으로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 AV맵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HD맵을 클라우드 소스에 모빌아이가 꾸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헷갈렸었는데 정정을 하면, 그리고 알려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는 비판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정말 댓글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AV맵이 필요한 데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차량에는 부담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킬로미터당 10kb만 한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안드레 카파시 의견에 이거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한국은 다르겠지만 미국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5G를 논하지만 아직도 커버가 안 되는 에리어가 너무 많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강조하는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끊이지 않으면서 반응이 팍팍팍팍 오는 인터넷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설령 데이터 패킷이 적다 할지라도 저게 끊긴다라든지, 미국에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제가 어제 말한 페이스타임은 음성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음성으로 하더라도 이게 떨어진다라든지, 생각외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모빌아이는, 그리고 모빌아이가 한 얘기가 뭐 이런 좋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다 묶여서 이제 램 매핑을 하겠다, 그거 다 알겠는데 결국 모빌아이도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하는 말에 약간 상충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있고 10kb밖에 안 되고, 그럼 당장이라도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부품을 공급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5,000불 아래로. 그게 라이다 때문인 건지 라이다를 또 따로 준비를 하니까요. 근데 뉘앙스로 보면 비전 온리 플러스 램 매핑만 하더라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는 레이더를 쓰지 않죠. 이게 충돌되는 것 때문에. 저도 리던던시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모빌아이는 너무 많은 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맵 데이터랑 지금 AI가 판단하는 문제라든지 비전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들이 상충됐을 때 과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작 지금 레이더로 준 조그만한 데이터 갖고도 AI랑 싸워가지고 저렇게 질질 끌려서 테슬라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레이더를 버려버리는데, 여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금 취합이 되는데 이것을 퓨전시켜서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건지에 대한 모빌아이의 해석이 없고, 그리고 모빌아이도 굉장히 스케일러블 하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는 비싸다라는 걸 계속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전에 어제 얘기했듯이 모빌아이 자료를 100% 믿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는 웨이모보다는 모빌아이가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존 내연기관의 파트너로서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